주제는 고울트리입니다. 네, 고울트리. 그래서 사실 이 고울트리라는 말이 그 정식 뭐 명칭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트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그 데트머라는 분인데 그분은 자기 책에다가 이 아이오 맵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시중에 고울트리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소개하면서 이 심화 과정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 40분 강의하고 10분 쉰 다음에 뭐 실습하고 또 여러 가지 정리할까 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울트리 모양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위에가 이제 이게 고울이라는 말을 써놨죠. 그래서 이 고울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다이아그램 형태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지금 여기 이 윌리엄 데트머라는 분이 이 책에서 이 고울트리를 처음으로 소개를 했어요. 근데 물론 이게 골드렛이 개발한 TOC Thinking Process의 뭐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거기에도 있는 건데 이제 이분이 좀 이 책의 맨 앞부분에 지금 이게 챕터 3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이 보이시나요? 이 책인데 상당히 두꺼운 책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챕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그 목차도 깨알같이 써가지고 그 TOC Thinking Process를 굉장히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림도 많고 챕터도 여기 보니까 지금 8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목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앞부분에 Intermediate Objective Map 그러니까 IO 맵이라고 그러죠. IO 맵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해놨는데 이걸 먼저 그린 다음에 어떤 방향 설정을 잘 해 놓은 다음에 이걸 그려서 띵킹 프로세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어떤 숲을 놓치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법 그 부분이 많이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지금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한번 이 구조를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뭐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울트리가 이제 그 이름이 이야기하듯이 고울을 뭐 이제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타겟 트리를 좀 확장시킨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확장이라는 게 그럼 뭐냐? 좀 더 그 범위가 넓고 또 장기적으로 또 조금 그 얽혀 있는 문제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더 큰 조직에서 더 큰 문제를 그려내기에 좀 더 적합한 그런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타겟 트리 가지고는 조금 그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중간 목표 로드맵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했듯이 이 데트머 씨는 이거를 IO 맵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Intermediate Objective. 그래서
이거는 중간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타겟 트리에서도 장애를 찾아가지고 그 반대로 적으면 그게 이제 중간 목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개념인데 조금 더 장기적인 목표, 그 다음에 좀 큰 조직 또는 시스템. 사실 조직이란 말이나 시스템이란 말이나 뭐 거의 같은 말로 봐도 됩니다. 이 말은 뭐 데트먼시 책에서도 그런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여기서 구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인 이런 이슈를 우리가 다룰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떤 실행 계획을 찾아내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추진하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CRT, FRT 이런 거를 그리기 전에 먼저 골트리부터 그려봐라. 이제 이렇게 데트먼 씨는 권면하고 있죠, 우리한테. 자, 하여간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골트리를 소개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목표나무하고 골트리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여기서 야심찬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했었는데, 이 골출에서는 그게 이제 어떤 장기적인 목표에다가 critical success factors라는 이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떤 이 고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나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목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목표가 좀 크다고 했을 때 그 목표를 조금 더 나누어서 critical success factors, CSF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좀 목표를 세분해서 적어두고 이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찾아내는데 목표나무에서는 장애를 먼저 찾아가지고 그것에 반대로 해서 중간 목표를 이제 찾아갔는데 사실 여기서는 장애보다는 그냥 곧바로 이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스를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팩터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발굴해내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고울 트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만 그 목표나무 타겟 트리와 고울 트리의 관계를 한번 이제 해놓고 그 고울 트리의 실제 어떤 적용 사례를 한 3회 정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더 골 2라고 그러죠. 골드렛이 지은 소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날 럭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게 Thinking Process를 소개하는 책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장기 전략 로드맵을 이제 잠시 보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작성했던 마케팅 활동 기획서, 딜러의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지원 시스템을 개발했던 사례인데 또 이걸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사례인데 요거는 그때 그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가지고 이혼을 이제 처리해냈던 그 마샤라는 분의 어떤 그 컨퍼런스 발표 사례 그거를 보겠는데 거기에 이 골트리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스날럭 2에 나온 그건데 그러니까 성공적인 기업이 되자 이게 이제 하나의 큰 골이겠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돈을 벌어야 한다. 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종업원들이 확실하게 만족할 만한 환경을 제공을 해야 한다. 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시장 만족, 고객 만족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고울이고 이게 이제 CSF인데 이게 이제 3개가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고울 추리가 되고 이제 요 밑에 달려 있는 이런 것들이 아까 했었던 NC에 해당이 됩니다. NC. necessary condition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 이런 부분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아까 했던 그 화천기공의 사례인데 여기에 목표가 뭐냐면은 지금 화천 제품의 수주량이 3배에서 5배 증가한다 그랬어요. 사실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딜러, 이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해외 딜러들을 어떻게 지원하게 할 거냐의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화천 자기 회사의 제품을 3배 내지 5배 이상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그 딜러들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이 목표였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고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그 중요한 어떤 팩터가 뭐냐, 이제 CSF인데 사실 이 CSF도 거의 고울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가 그 중에 하나가 신규 고객이 꾸준히 증가해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영업사원의 수주 성공률이 더 높아져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어떤 가망 고객, 잠재 고객 이런 숫자를 늘리자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접촉을 하고 그랬을 때 다른 데 안 가고 이제 이 회사 제품으로 오도록 하는 그런 성공률을 높이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두 개의 CSF가 되겠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N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사례는 지금 이 원고에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그 구글에다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글씨들이 깨져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이걸로 보여드리겠는데 이거 사실 그 6기 첫 시간에 아마 내가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그 TOC ICO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건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찍 은퇴해가지고 좀 이렇게 빚 없이 이제 편안한 집에서 이제 조금 노후 생활을 즐기면서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남편한테 어떤 폭력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상처를 입게 돼서 그 이런 꿈을 이루는 게 이제 상당히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남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금을 남편이 이제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그 연금을 남편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금을 남편이 가져가 버리면은 이혼하고 남편이 가져가 버리면 자기의 그 노후 생활이 아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혼도 하고 남편한테 돈도 안 뺏길 거냐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해가지고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디프레스되고 그래서 이렇게 신경 안정제를 먹고 지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할 거냐 생각을 해보다가 생각이 난 게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데트먼 씨가 해놨던 이 책에서 해놨던 이 IO 맵 이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실 그 자기가 회사를 경영했던 그 경영자인데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서 어떤 경영자인데
이 TOC 공부를 좀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IO 맵을 떠올렸는데 이제 그분이 그려놓은 IO 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상당히 충실하게 해놨죠. 골, critical success factor, necessary conditions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예, 아주 잘 그려진 것 같았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고울 처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사례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작성할 거냐? 문법적으로 그 작성 과정을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0부터 5까지 이렇게 했는데 데트머 씨가 해놓은 그 스텝은 뭐 8인가 9까지 가요. 근데 이게 너무 좀 복잡해서 조금 줄여가지고 일단 5로 끝냈습니다. 5로 끝내기 위해서 맨 앞부분을 제로로 좀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 이제 5단계 조금 더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 시스템을 정의한다는 게 그게 이제 뭐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인드만 시스템의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 추리와 골 추리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나냐? 이 장애를 찾아가지고 중간 목표를 정하느냐 아니면은 장애는 생각하지 않고 CSF를 바로 찾아가고 이 CSF를 통해서 어떤 중간 단계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는 약간 부정적인 건데 네거티브한 거죠. 방해하는 거니까. CSF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포지티브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곧바로 CSF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조금 목표나 뭐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스텝 제로 시스템을 정의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디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통제 영역에 있는 그래서 자기가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조직으로 범위를 한정을 하고 어떤 장기적인 거 물론 개인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플래닝 5년에서 10년 또는 뭐 이걸 단기로 좁혀가지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하는데 뭐냐? 아무튼 자기가 권한과 책임이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시스템을 제안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고울 추리를 그려보자, 그죠? 이제 요거 지난번에 우디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 이제 오너 사장이라고 하면은 뭐 전문 경영인이라 오너 사장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장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사장의 생각이 그 바운더리라고 보면 돼요.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그 기업을 경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장에 있는 직원은 그 시스템의 바운더리를 찾으려면은 그 사장의 생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바운더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요. 그래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 고울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고울은 조금은 그 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존재 이유란 말까지 좀 써보는데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기업이 있느냐 또는 내가 사느냐 뭐 이제 이런 식이 됐죠. 그래서
시스템 소유자가 정해놓은 목적, 목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 트리에서는 이 목적은 생각하지 말고 목표나 타겟을 생각하면서 야심찬 목표를 정해봅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목적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영어로 말하면 미션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미션과 비전의 이제 차이를 여러분이 아마 구분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목표나무를 할 때 내가 설명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좀 복습을 해보면은 이런 거죠. 미션은 어떤 동기라고 그럴까, 의미랄까, 뭐 이런 쪽이고, 비전, 목표는 이제 성취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의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의사가 이제 그 미션을 어떤 뭐 어떤 그 국민의 어떤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제 이렇게 했다면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사가 되려는 것은 비전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어떤 국민 건강의 어떤 파수꾼이 돼야 되겠다 하는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근본적인 어떤 미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고울트리에서는 이 고울을 이런 부분을 전부 포함을 해가지고 고울을 설정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 설정 부분은 우리가 그 야심찬 목표를 했을 때 많이 이제 다뤘는데,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지나가다가 이런 글귀가 있어서 한번 재미로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죽어도 농민이다, 농협에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존재의 의미,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재미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설정은 우리가 타겟 추리를 할 때에 야심찬 목표를 생각할 때에 그 해놨던 이제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고울은 이 평서문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이 된다 여기보다는 뭐 아까 말했듯이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이게 이제 어떤 최종 고울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지키고 싶다, 지켜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지킨다, 이렇게 적은 것이 평서문이죠.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뭐 고울을 정할 때 이런 스마트로 생각하면서 고울을 정해봐라. 그래서 두 문자를 따가지고 이 스마트라는 말을 만들어냈던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고울을 설정을 할 때. 자, 자료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CSF를 정하는 건데, 고울 달성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그런 어떤 최종적인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 CSF까지도 하나의 고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트머시 책을 보니까 사실 고울과 CSF가 합쳐서 어떤 그 목표를 정해 두는 거다,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합적, 개념적으로 표현된 굵직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너무 아주 어떤 좁은 영역의 어떤 이야기를 하지 말고 포괄적인 그런 개념적인 것을 CSF로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팩터, 뭐 요소 또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성과 측정치가 없어도 개념적인 그런 그 어떤 어휘를
잘 찾아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뭐 대략 3개, 5개까지는 이제 뭐 괜찮은데 이보다 더 많은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그 초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달성하려면은 어떤 세부적인 기능적 활동이 필요한데 나중에 이것을 이제 NC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걸 찾아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CSF는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성공적인 기업이 된다 했을 때 뭐 주주도 만족시키고 종업원도 만족시키고 또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겠다. 사실 그거는 뭐 어떤 새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자기한테 맞춰서 좀 추려내는 거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SF는 아까 말한 대로 고를 몇 개로 분해해 놓은 거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시스템의 장기적인 목표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스템 소유자의 뜻에 따라서 이 goal과 CSF가 서로 뒤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예를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요거는 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경영 전략 부분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장이 자기가 기업을 경영하는 어떤 목고를 수익성이 증가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을 고울로 삼고 그러기 위해서 CSF로 지금 스루풋을 늘리고 그러니까 이제 매출에서 어떤 직접비를 뺀 그런 부가가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를 하고 또 투자나 어떤 재고 이런 부분에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봉사도 곁들이는 것이 이 자기 기업이 이런 그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장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수익성보다는 이 사회적 봉사 부분을 더 큰 고울로 생각을 하고 싶다 해서 이거를 고울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 바뀌죠. 이게 고울이 되고 이거는 하나의 CS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CSF가 되고 이게 이제 고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스템의 소유자, 시스템 오너란 말을 쓰는데 이제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튼 고울과 CSF는 그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런 예를 이제 좀 보면은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내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고울이 있다면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직업의 업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내부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는 것을 고울로 삼는다면은 CSF가 분야별 커리큘럼을 확보하고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 아카데미 운영 규정을 정한다. 되게 이런 게 이제 CSF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그 화천의 사례로 봤을 때에 딜러가 우리 회사 제품의 수주량을 3배 내지 5배 증가시키도록 한다면은 CSF는 이렇게 아까 2가지 견적서 발행 건수를 증가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주 성공률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이런 요인을 CSF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잘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어떤 장애를 거쳐서 이렇게 찾는 건 아니고 이제 CSF를 곧바로 찾아가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 전략 아까 했던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울과 CSF를 정해놨다면은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CSF의 NC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제는 CSF가 또 고울이 되고 이 고울을 이게 어떤 결과죠 이제 뭐 이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 결과를 얻기 위한 어떤 원인 행위, 원인 요소, 요인 이거를 이제 NC가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으려면은 어떠한 요인이 필요하냐 했을 때 이 필요 조건 사고를 사용을 해서 이걸 발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CSF를 달성하려면 먼저 NC가 충족이 돼야 한다 했을 때 요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또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CSF를 달성할 수 없었다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거 이제 이게 NC가 되겠죠.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배웠던 장애를 먼저 찾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내가 설명한 그 구조가 이렇게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겠죠. 우리가 이게 이제 고를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CSF를 이제 정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나의 어떤 결과로 생각해서 이제 necessary condition을 찾은 거예요. 근데 고울에서 CSF를 찾을 때도 사실은 필요조건 사고를 쓰고 또 CSF에서 NC를 찾을 때도 필요조건 사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고울 추리에서 사용되는 그 사고 방법은 필요조건 사고입니다. 우리가 충분조건 사고하고 필요조건 사고 두 가지의 사고 패턴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필요조건 사고예요. 필요조건 사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런 것을 찾았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이거를 좀 연결해서 다이어그램, 즉 트리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배치하는데 아까 보였던 것처럼 화살표를 이제 아래에서 위로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여러분에게 그 했듯이 요게 아래가 있고 요게 골이 위에가 있으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간다 이거죠. 또 이게 아래가 있고 있으면 이렇게 간다. 이제 이 화살표 머리가 결과고 아래쪽이 원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화살표 위치가 그렇게 되고 CSF는 가급적 3개, 많아야 3개. NC는 2계층 이내로 배열을 하자. 이제 그게 기본적인 하나의 뭐 문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계층이라는 게 요 층이 노란색 이게 NC가 2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으면은 이게 이제 고울 추리가 되는 겁니다. 고울 추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나무에서 했던 중간 목표에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중간 목표가 찾아가는 게 조금 다른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자, 모양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것을 재검토하는데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이걸 찾아보고 검토를 할 때는 내부 관계자 또는 외부 관계자의 검토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이 NC를 찾아놓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해놨는데 이 NC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 고울트리에서는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배운 구름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써서 이제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사실은 이 고울칠에서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혹시 누락된 게 있다든가 이런 것처럼 화살표가 누락이 됐다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항목이 누락이 됐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라는 겁니다. 자, 뭐 일상적인 그런 검토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요, 이제 고울트리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배운 구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름이 우리가 그릴 때 이 공통 목표, 욕구, 주장 그랬는데 사실 구름은 이 주장의 어떤 대립을 먼저 생각하면서 또 공통 목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그릴 때는 사실 요 아랫부분이 이제 먼저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전부 사용하는 거는 필요조건 사고예요. 이 주장이 뭐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또 공통 목표를 정해놓고 이 논리 검토를 할 때 하려면 해야 한다. 필요조건 사고를 전부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울3도 보면은 이 클라우드하고 구조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목표가 있고 또 이 아래 거를 찾아갈 때 이렇게 필요조건 사고를 썼다. 이거는 구름하고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다만 차이는 구름은 이 주장의 대립에서 먼저 출발했다고 한다면은 고울트리는 이 목표에서 먼저 더 출발을 하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구름을 그려놓고 이 고울트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이 색깔이 같은 부분들이 서로 조금은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울트리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구름에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칸을 메고 가는 거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욕구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서는 CSF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울트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얘네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갈등이 있어서 뭐 이걸 그린 건 아닌데 그거는 이제 클라우드였는데 위에서부터 밑에서 그려놓고 보니까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이 클라우드와 고울 추리를 뭐 전혀 생소하고 다른 걸로만 보지 말고 같은 유사한 걸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름을 다 이미 배우고 났으니까 구름을 조금만 더 확장하고 타겟 추리를 조금만 더 확장하면은 이 고울 추리는 개념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좀 써봤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은 고울 추리는 멀티 클라우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멀티 클라우드. 공통의 목표가 같은데 여기에 클라우드 하나 두 개를 합쳐놓으면은 이 고울 추리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갈등은 여기는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어딘가에가 갈등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등의 모습을 내가 여기서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 사이에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자. 또 탁월한 마케팅 세일즈를 하자. 그랬을 때 언제 시작하느냐에 서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개발 부서는 지금은 너무 빠르다. 마케팅 부서는 지금 개발해 주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런 그 마케팅과 생산 사이에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재고 관리 방법도 서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이렇게도 한번 부서별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부서마다 서로 대립되는 그런 상황을 내가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것을 뭐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로 배포할 그런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뭡니까? 고울트리를 작성해 놓고 보면은 아래 단계로 내려올수록 이런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사실 남아있는 문제죠. 고울트리에 남아있는 문제예요. 뭐 그래서 홀트 교수 자료인데 그 양반도 이제 이런 부분에 이런 대립이나 갈등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해소하지 못하면은 부분체적화로 끝나버릴 수 있고 서로 대립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실습하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울을 좀 더 세부적으로 쪼갠 게 CSF예요. 또 CSF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뭐 NC인데, 위에서부터 더 조금씩 분해하고 쪼개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쪼개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그 쪼개놓은 것끼리 서로 갈등 대립이 생길 수가 있다고 말해요. 뭐 거의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뭐 생길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항상 존재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갈등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또는 그 갈등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 어떤 다이어그램, 사실 이게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이제 그 이야기는 실습이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고울 트리를 우리가 네스티드 하이라키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조직이 되게 이렇게 이제 계층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조금 뭐 높은 분, 중간 분, 조금 낮은 자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조직의 구조에 맞추어서 이 고울 트리도 조금씩 그 세부적으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말이야. 그걸 이제 캐스케이딩이란 말을 쓰는데, 뭐 이렇게 펼쳐나간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맨 윗단에 있는 그런 분들의 관심사는 고울과 여기에 있는 CSF 뭐 이런 게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임원들은 뭐 사장이 정해놓은 어떤 CSF가 하나의 고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뭐 사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NC가 고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이런 것들을 고울로 생각해서 자기가 이제 관련된 어떤 CSF를 이제 찾아내는 거, 이제 그런 일을 이분들이 하고, 그러면 또 그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쪽에 CSF나 이제 이분이 해놓은 NC를 고울로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서 해당되는 자기의 CSF를 찾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위에서부터 탑다운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이제 그런 식의 다이어그램을 그려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캐스케이딩의 개념은 뭐 여러 군데서 쓰이고 있죠. 이렇게 분해해서 세부적으로 쭉쭉쭉 전개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조직이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듯이 이것도 이렇게 펼쳐 나가면은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고울트리도 이렇게 펼쳐 나갈 수 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실습의 가이드라인으로 제가 고울을 적을 때는 개인의 이슈든 조직의 이슈든 이제 그 자신의 권한과 책임 아래 있는 것, 이제 그런 이슈를 하나 찾고, 그것을 1년 이내의 어떤 단기적인 이슈 또는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어떤 이슈,
이런 걸 목표로 설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단기 골은 성과 측정치를 포함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야심찬 목표 비슷하게. 근데 장기 골은 이제 비전이나 미션을 주로 적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SF는 골을 결과로 놓고 필요 조건 사고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원인을 찾듯이 CSF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골을 달성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요인 또는 필수 요인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데 뭐 정신적인 거 또는 물리적인 거 뭐 두 가지 어느 것이든 그게 이제 하나의 요인으로서 발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는 이제 CSF를 결과로 놓고 또 필요 조건 사고를 해가지고 이제 원인을 찾는 이제 그런 것으로 NC를 발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CSF 달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 필수 요인 이런 걸 발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고울트리를 작성을 할 때 아무튼 이제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가 보시는데 필요 조건 사고를 쓰라. 필요 조건. 그래서 필요 조건 사고의 패턴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무엇 하려면 해야 한다. 무엇 없이는 이것을 달성할 수 없다. 필수 조건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가 CLR을 배웠어요. CLR에서 사용했던 거는 사실은 충분 조건 사고입니다. 그래서 원인 부분이 결과를 야기하느냐? 그게 조금 야기한다고 보기가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걸 리서브 해가지고 리서브 해둔 다음에 유보해 둔 다음에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CLR이었죠. 근데 필요조건 사고는 이 충분조건 사고보다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익숙해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없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조건 사고는 현재 원인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거를 놓고 결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따져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뭐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필요조건 사고는 이렇게 고울을 놓고 CSF를 발굴을 해야 돼요. 쉽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 덜 그 익숙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조건 사고를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을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랑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앞부분에 내가 지금 슬라이드가 있는데 얼른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제 고울이 하나가 있습니다. 팬케이크를 내가 먹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팬케이크를 먹기까지의 과정을 충분 조건 사고를 가지고 한번 쭉 생각을 해 보면은 맨 먼저 뭐가 있으면은 있은 다음에 뭐가 있고 이렇게 되겠느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그냥 그 생각이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그 나열을 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그 로직을 꾸려 나가느냐 이제 그 예제인데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뭡니까 뭐 버터, 계란, 뭐 우유 이런 거 밀가루 가지고 반죽을 하죠.
반죽을 한 다음에 오븐을 가지고 오븐에 구우면은 내가 팬케이크를 먹게 되죠. 근데 여기에 있는 거, 요것들은 사실 이 고를 달성하는 데는 별 기여가 없어요. 내가 팬케이크를 먹는 거다 했을 때 고울은 사실 이 팬케이크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 잼, 우유 이런 것들, 접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지만 이것이 없더라도 팬케이크를 먹는 거는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목표 달성에 정말로 필수적이 아닌 거,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들까지도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충분조건 사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필요조건 사고 방식으로 이 준비할 것을 찾아가면은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필요조건 사고죠. necessity.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팬케이크? 그래, 내가 지금 이 팬케이크를 먹어야지. 먹겠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바로 그 전에 오븐에서 구워야지. 오븐에서 구우려면 오븐이 있어야 되고 반죽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요 부분들이 굳이 이 팬케이크를 먹겠다는 고울을 달성하는 데에 굳이 이쪽에다가는 관심을 두지 않더라도 이 목표를 달성하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그 뭐라고 그럽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 굳이 뭐 기여도가 크지 않은 것까지 내가 그쪽에 어텐션을 두고 그쪽에 관심을 두고 굳이 그쪽에 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필요조건 사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사람들 일반적인 우리들의 경우는 이게 조금은 그 충분조건 사고보다 덜 익숙해질 수가 있다. 마치 우리가 곱셈, 나눗셈 두 가지를 때 곱셈은 좀 그런 대로 빨리 숙달이 되는데 나눗셈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진다든가 뭐 그런 뭐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실습을 하시는데 오늘은 철저하게 필요조건 사고를 하면서 실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느라고 이 예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습은 요 양식을 복사해서 쓰면 되고요. 복사는 요거부터 하죠. 순서적으로는. 이제 그거를 멋진 프로필 사진 만들기 4개월 만에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야심찬 목표로 하고 그랬는데 비슷하죠. 그거는. 근데 이 프로필 사진이 멋지게 나오는 데 있어서 정말 영향을 주는 거, 크게 영향을 주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되면은 프로필 사진이 멋지지 못할까? 프로필 사진이라는 게 전신을 찍는 건가요? 나 잘 모르겠는데 안 찍어봐. 얼굴만 찍는 거예요? 전신을 찍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바디 프로필. 전신이랍니다. 전신. 전신 다. 온몸을 네. 찍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워너비 몸매. 워너비가 누구예요? 뭐 제시라는데. 제시랍니다. 뭐 무슨 제시 아시나요? 아니 좋은 사람인가요? 원투비 해서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150 사람. 걸크러쉬. 아무튼 그 굉장히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몸매가 아주 좋아야 된다. 프로필 사진이 좋으려면. 그 다음에 건강해서 해야 된다.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좋은 몸매라는 것하고
건강 체지방 5% 줄이는 거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몸매에 관련된 거 아니냐. 체지방, 건강 뭐 이런 게. 근데 멋진 프로필이 되려면은 정말 그 크리티컬한 거. 크리티컬하다는 뜻은 이거 빠지면 말짱 꽝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크리티컬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석세스 하는데 이거 빠지면은 페일한다. 석세스 못한다 그건데 멋진 프로필 사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의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얼굴에 어떤 그러니까 피지컬한 것이 아닌 어떤 마음의 어떤 평화라든가 예를 들어서 명상을 해서 아주 그 자비롭고 인자한 어떤 표정을 만든다든가 그게 이제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 됨됨이가 아주 그렇게 좋아져서 그렇게 된다든가 그래서 뭐 인격 수양을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자 이거는 프로필 사진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의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아까 내가 시스템 오너에 따라서 이 골과 CSF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멋진 프로필 사진이 정말 인격적으로 그 아주 품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까지 있어야 멋지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몸매 좋고 옷 잘 입고 머리 헤어스타일 잘하면 멋진 뭐 프로필 사진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거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게 시스템 오너에 따라서 이제 뭐 기업의 조직의 고울도 달라진다 이런 거하고 뭐 똑같은 맥락이 되겠죠. 이제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여기서 CSF는 몸매 만들기와 건강은 조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팩터가 되는 것 같고 다른 팩터, 뭐 정신적인 부분이라든가 인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이런 거 그런 거를 하나 더 찾았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정도 생각이 얼핏 듭니다. 네. 그래서 물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는 게 좀 폭넓게 그런 팩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정수 코치님 혼자 하신 건가요? 예. 역작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감히 내가 또 한마디 하려니까 좀 자, 내년 1년에 유료 코칭 고객 월 3명 그러면 36명이네요. 네, 아주 네, 큰 그런 야심찬 목표죠. 뭐 좋습니다. 고울. 이렇게 그 어떤 수치가 들어가는 것도 좋죠. 또 수치가 안 들어가도 이 고울 추리는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야심찬 목표는 예. 그래서 그게 한 달에 3명이요. 그 월마다 3명이 아니고 한 번 코칭하는 인원수는 이제 네. 예, 한 명이 12개월 동안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언고잉 그 코칭 받는 사람이 한 달에 3명 수준은 돼야 되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고를 설정하시는 거 좋고 또 고울 처리는 약간 그 개념적인 고울도 가능하다. 개념이라는 게 여러 상황을 이렇게 포괄한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고울로 했을 때 CSF는 뭐냐? 확보한다. 얼핏 이 생각이 들어요. 아까 화천에서 그 딜러들이 매출을 3배 내지 5배 더 올린다. 이런 것하고도 좀 얼핏 오버랩이 되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려면은 약간은 이게 어떤 그 마케팅 개념도 조금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만족도, 고객의 만족도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는 마케팅을 해서 나를 알리고 나를 알게 하고 뭔가 좀 손님이 많은 손님이 나오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뭐 코칭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많은 사람이 나를 좀 찾아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번 찾아온 사람이 꾸준히 유지가 되려면은 어떤 그 코칭의 컨텐츠라든가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컨텐츠 자기가 어떤 그 뭡니까 뭐 코칭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랄까 그런 것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핏 여기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홍보한다. 그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한 어떤 마케팅 이런 영역에 이제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홍보한다보다도 더 좀 포괄적인 어떤 것으로 적은다면은 어떤 게 될까요? 더 많은 잠재 고객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이 조금만 더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홍보하는 게 뭡니까? 결국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유료 가격을 결정한다. 가격은 조금은 이 아랫단의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격 문제는. 사실은 이거 위아래를 바꿨다가요. 원래는 위에였어 슈퍼바이징 받는다가 위였거든요. 막판에 뒤집어서. 이제 뭐 그거는 뭐 옳고 그름은 없어요. 아까 아무튼 그 시스템 오너의 그 마음이나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이제 아까 내가 말한 그런 걸로 보면은 이쪽에 하나의 그 CSF로 생각이 되는 거는 어떤 코칭 컨텐츠라고 그럴까? 코칭 내용. 그러니까 그 고객이 코칭을 받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질을 높인다든가 준비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완성도 뭐 이런 부분이 하나의 CSF가 되지 않을까 얼핏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셔가지고 또 이제 오늘 여기에 강의에 오신 분들도 뭐 정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뭐 맞는 것은 아닌데 이 고울과 CSF와의 관계를 뭐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도 그랬지만은 necessary condition thinking이죠. 3명이 1년 동안 3명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가 되려면은 계속 뭐 3개월 받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또 3개월 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또 들어온 사람이 이제는 3개월만 있는 게 아니라 5개월, 6개월 꾸준히 이렇게 진행이 되게 하려면 한편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마케팅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들어온 사람이 꾸준히 유지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컨텐츠, 코칭의 컨텐츠의 질이 결정을 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울트리하고 비슷한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목표나무, 선행조건나무, 전략과 전술나무, OKR, MBO. 목표나무는 여러분이 아시고 선행조건나무는 TOC에서 나오는 건 Thinking Process에서 나오는 건데 오늘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략과 전술나무 이것도 TOC Thinking Process에서 나오는 건데 골드렛 박사가 가장 늦게 내놓은 그 Thinking Process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요거하고 골드렛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OKR 요즘 조금 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구글에서 썼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고울트리와 한번 비교를 해보고 MBO는 제가 오늘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언급하기 전에
이 사이먼 사이넥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골든 서클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지난 언젠가의 강의 때 이걸 썼었는데, 자, 이 비디오는 내가 여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자막으로 되어 있는 걸 내가 걸어놨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그 서클 3개를 그려놓고 이렇게 가운데다가 why, 그 다음에 how, what 3가지를 그려놓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 이 3가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다. 근데 순서가 있다. 여기 있다시피 inside out. 먼저 why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how를 생각하고 맨 나중에 what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what을 먼저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방향을 잘못 잡거나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은 result에 해당이 되는 거고 why는 purpose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고리죠. 이건. 어찌 보면은 how나 what은 뭐 오늘 우리가 배운 걸로는 CSF나 뭐 NC 쪽에도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오늘 이야기 중에 이 3가지 질문을 우리는 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감히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순서도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어떤 경우에는 순서는 좀 틀리더라도 이 3가지를 다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3가지 중에 뭐 펀만 생각하고 이거는 생각하지 않느냐. 이제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순서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3가지를 다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만 가지고 뭔 어떤 방향을 잡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근데 그럼 우리가 고울추리를 배웠는데 고울추리는 이 셋 중에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냐. 요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울추리에서 what이 이야기가 되고 있을까요? how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why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 건 뭡니까? 요 생각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한 전략과 전술로 하면 OKR, 고울추리 이 3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OKR 먼저 한번 봅시다. 이제 고울추리는 아까 배웠으니까. 이름을 뭐 잘 지은 것 같아요. 오브젝티브, 뭐 목표죠. 고울하고 비슷한 말이죠. 약간 미션보다는 비전에 해당되는 말인데, 아무튼. 그다음에 키 리설트를 합쳐서 KR 해가지고 OKR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OK란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오케이. 뒤에다 알짜 하나 붙여가지고 하니까 외우기도 쉽고 뭐 그런 대로 이미지가 괜찮아요. 근데 이게 뭐냐? 여기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미시 축구팀 감독의 오브젝티브 5는 구단주에게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KR로, 키 리설트로 핵심적으로 얻어낼 어떤 결과, 성과는 뭐냐? 슈퍼볼 우승이고 관중석의 90% 이상이 차는 것. 이 2가지를 하나의 결과물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미시 축구팀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감독 밑에 있는 수석 코치는 요 슈퍼볼 우승을 자기의 5로 삼고 그러면 내 KR은 뭐냐 했을 때 뭐 게임당 패싱 어택 300야드 이상, 게임당 실점 17점 이하.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얻을 결과를 여기다가 딱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미식 감독 거의 OKR이고 그거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수석 코치가 또 OK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까 말한 캐스케이딩이죠. 밑으로 쭉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공격 코치는 이제
수석 코치의 뭐예요? 요거를 KR을 자기 O로 삼아가지고 또 자기 KR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또 밑으로 이제 또 캐스케이딩이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OKR은 이 KR의 굉장한 강점, 어떤 그 뭡니까? 강조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수치적인 것, 물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걸로 말을 해라 이 말이야. 네가 얻을 것을. 그러면서 캐스케이딩 해나가요. 그러니까 분해해서 쪼개나가는 거죠. 더 작은 목표, 작은 결과로. 그게 OKR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만들고 조직이 그렇게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그 보안 도구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전략과 전술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 트리를 만들어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스케이딩 해나가는 거예요. 이쪽에 뭐 사장이 전략과 전술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여기서는 그 밑에 있는 임원은 여기에 전술을 자기의 전략으로 받아와 가지고 또 자기가 전술을 개발을 하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전술 중에 이제 어느 하나를 이쪽에 자기 전략으로 또 다른 어떤 것은 이쪽에 전략으로 이렇게 하는 캐스케이딩 해나 이것도 OKR이랑 비슷한 구조죠. 근데 뭐가 다르냐? 이 칸 하나에 그러니까 이 전략과 전술 이 칸 하나에 요 5가지가 들어갑니다. 전략. 요것은 무엇이 목표인가? 골드렛은 전략을 영어로 for what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술. 어떻게 할 것인가? 골드렛은 이것을 how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정. 이 assumption이죠. 이게 사실은 why입니다. why. why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why. 그래서 what, how, why가 이렇게 하나의 칸에 쫙쫙 들어가 있는 게 전략과 전술나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전략과 전술, what과 how를 적기도 하지만 왜 이 전략이 필요하냐? 왜 이 전술이 이 전략을 달성하는 데 효과가 있느냐? 근데 이 전술을 더 세부적으로 전개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전술이 이렇게 전개돼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것을 여기다가 적게 돼 있어요. why를 적는다 그 말이죠. 근데 이 구조가 전략과 전술나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과 전술나무를 사실 POC 하는 사람들은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식으로 써 나갑니다. 그래서 뭐 비전에서 큰 골, 비전에 해당되는 골이죠.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택틱, 그리고 이제 이 안에도 들여다보면은 아까 그런 그 어삼션들도 많이 적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지금 하모니라는 소프트웨어고 그냥 로그인 가입해서 들어가면은 뭐 이런 것들을 샘플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다가 해놓은 그 SNT 트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런 SNT 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회사 전체의 그런 그 장기 전략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적어놓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전개됐던 거를 이제 다시 닫은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누르면은 캐스케이딩 된 그 내용이 여기 쫙 나오고, 여기 하나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런 그 아까 전략과 전술이 있고 또 그 위에 가면은 이제 why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요 내용을 내가 여러분은 설명하려고 하고 이제 구조만 설명하는 거고,
뭐 그러한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다. 그거를 잠시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우리는 어떤 거를 할 때 what, how, why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유익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그냥 말로 생각의 3종 세트입니다. 생각 질문의 3종 세트예요. What, how, why. 근데 에센치 트리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세 가지가 다 그 트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고울 트리는 내가 봤을 때 고울, CSF, NC 이거는 전부 컷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세분해서 나누면은 그게 또 how가 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덩치 큰 거를 세부적으로 잘 나누기만 해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면 분해하라. 그게 하나의 컷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물리학적 과학을 지배해왔던 의학도 마찬가지죠. 이 해부학이 발전해가지고 의술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 사람의 몸을 해부함으로써 그 해부하는 것 자체가 병을 치료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될 수 있었다. 제가 무식하게 그냥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아무튼 큰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how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얘네들은 how는 아니고 what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why를 생각하는 것은 필요조건 사고가 그 why를 좀 생각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OKR의 골수하고 비슷해요. 아까 말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쪼개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 why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니까 퀘스천 마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용도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좋다, 나쁘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 자기 용도의 필요에 따라서 쓰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특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OKR은 이 단기적인 어떤 전략 또는 과제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끌고 가는데 상당히 많이 쓰이고 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것을 잘게 쪼개가는 것이 how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게 폐단이 뭐냐 하면은 이런 why가 없을 때에 잘게 쪼개기만 하고 why가 없을 때 폐단은 뭐냐면은 부분 최적화에 머물 수가 있어요. 또 갈등이 내재돼 있어가지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따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를 나누어 놨는데 나눈 것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존재할 수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따로 찾아야 되는 그런 추가적인 일이 필요한데 why를 많이 사용하면은 이 갈등을 줄일 수가 있고 또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이 why를 들여다보면 되니까. 그래서 why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울출이 why를 생각을 하긴 하는데 깊게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이거를 철저하게 더 강화시킨 게 에센셜 출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OKR은 조금은 더 이 why 부분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OKR 쓸 때 주의할 게 뭡니까? 부분 최적화, 갈등, 대립. 이거 하면은 정말 전체적으로 좋아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은 없을 수가 있지 않겠냐. 그게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화 과정을 이제 마칩니다. 기본 과정, 심화 과정.
추가된 게 요 CRT, FRT 고울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목표나무 가지하고 이런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점선은 그 연관성이 조금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CRT, FRT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CLR, 우디 D라는 논리 도구를 새로 도입을 했고, 이 고울추리는 사실 뭐 우디 D하고 약간의 관련이 있지만은 목표나무 구름을 더 확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심화 과정에서 다룬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TOC Thinking Process 풀 버전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그 사용하는 어떤 용도나 가치나 활용도로 봐서는 나는 TOC Thinking Process 풀 버전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배운 이 정도의 내용은 뭐 한 80%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TOC Thinking Process를 배웠다고 한번 자부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TOC Thinking Process는 뭐냐? 인과관계 활용법을 익히는 그런 과정이에요. 크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애매할 때는 점선으로 연결해두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생각한다든가 CLR을 두고 활용을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인과관계로 연결하려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고 애매하기도 하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기억할 거냐 활용법을 이 훈련이 필요해요. 습관이 필요해요. 그 습관이 우리를 나는 성장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들이고 훈련을 하려면은 이 점선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점선의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영어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영어에 두 개의 단어 because와 for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실선을 이야기하는 원인이고 이거는 되게 점선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만약에 우리는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함께 일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인과관계가 사실 확실한 거고 굳이 CLR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영어에서는 because를 써요. 근데 우리는 서로 신뢰해서 함께 일하는 것인지 함께 일해서 서로 신뢰가 생기는 것인지 이게 인과관계가 좀 나로서는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점선으로 연결해두고 실선이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서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CLR을 적용을 할 수도 있고 꼭 적용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판단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때는 사실 영어로는 for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명백한 인과관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애매한 인과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쓰는 단어가 for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 TOC Thinking Process를 이제 배웠습니다. 마칩니다. 심화 과정이지만 저는 80% 이상의 TOC Thinking Process 내용을 커버했다고 자부하고 싶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TOC Thinking Process를 이렇게 배워두면은 협업에서 리드하는 능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그런 기회가 오기를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TOC Thinking Process 때문에 뭐 협업을 리드하는 그 활동을 한 10 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로 있으면서 현업에 있는 그 많은 분들을 협업을 리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현실 감각이 무딜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버텼는데 생존했는데 가장 큰 도구가 바로
TOC thinking process. 이게 없었으면 저도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에 억눌리지 않고 문제를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TOC thinking process가 뭐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내가 어젠다를 조금 못 지켰습니다. 시간을. 네, 일단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엘리카 선생님께서 그 마무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 그 저랑 나눈 이야기, 출석 이야기를 좀 하시고 여러 가지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